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2차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장에 본격적으로 이계선행 삼인 방식이다,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고개일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수식이 등장하는 대수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수식에 대해서 미분 방식을 푸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잠시 뛰어넘고 전기회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전기회로를 일단 넘어가서 설명을 좀 이어볼까 합니다. 보시는 이 회로를 보면 두 개의 폐회로가 있어요, 그죠? 폐회로가 있을 때 그 폐회로에서의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키르호프 전압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폐회로가 있는 이런 그림에서 보면 왼쪽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I1번, 오른쪽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I2번, I1번과 I2번이 있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회로 1번에서 나타내는 전류가의 전압 강화가 일으키는 수식, 그다음에 오른쪽 회로에서의 전류 2번이 흐르는 전류의 이한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전압 강화식으로 두 개의 수식을 만들 수 있죠. 회로가 두 개라서 그렇게 나타내면 Li1 L이 지금 1헨리라고 했으니까 뭐 1을 곱하는 말하죠. 그러니까 I1 프라임 그죠?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항이 R1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요 저항이 하나 있는데 R1이 I1의 4배 그죠? 에다가 I2가 또 동시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I2의 마이너스 4배와 같은 값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요 원전류 그죠? 원전류가 12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 12V가 12V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요 R 회로에 대해서 4I2 빼기 이번에는 요 방향이 포지티브로 봤을 때 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4 마이너스 I1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요 내용 UI2의 요 컨덴서가 일으키는 0.25분의 1이니까 4 인테그랄 I2 dt 이걸 0이 되는 이런 두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수를 할건하면 요 시기는 지금 적분식이 있어서 적분식에서 적분을 날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더하면 4 더하기 6이니까 10의 I2 정리합니다. 4의 I1 더하기 4의 인테그랄 I2 dt 이걸 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10의 I2 미분 더하기 4i 4i1 미분 맞나요? 4i1 4i1이 4i1 미분이 안 되죠, 그죠? 더하기 4i의 2가 0이 되는 이런 식이 만들죠. 이 두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요 식과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아래식 요 밑에 있는 아래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I1의 프라임으로 묶고 I2의 프라임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I1의 프라임으로 묶으면 위에 식을 보면 요 놈만 왼쪽에 남기 다 오른쪽 넘기가면 마이너스 4I1 플러스 4I2 더하기 12가 되고 그죠? 그 밑에 아래 번째 식은 요 식이었잖아요. 이 식을 I2 프라임으로 나타내면 나머지 오른쪽 넘긴다 치면 10으로 나누었으니까 0.4I1 1 빼기 0.4I2 그죠? 가 되는 식이 되면 되죠. 맞나요? 맞나요? 맞네. 위에 마이너스
I1 프라임, I1 프라임, I1 프라임이 위에 I1 프라임이라고 요 식이 있었으니까 요걸 정리를 하면 여기 I1 프라임이라서 정리를 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6 I1 더하기 1.2 I 더하기 4.8과 같은 이런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1 프라임, I2 프라임을 그러니까 I1과 I2를 나열한 벡터를 J라고 붙이고 한번 미분을 J1 프라임이라고 붙이면 그 다음에 I1, I2 그러니까 지금 I1, I2의 항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벡터 행렬 하든 마이너스 4에 이 지금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6에 1.2 그죠? 1.2에 또 J 그죠? J가 되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12니 4.8이니 같은 벡터 하나 B 벡터 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이런 꼴이 되어서 잘 정리를 한 것처럼 J 프라임은 AJ 더하기 G와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힌트가 옵니다. 그죠? 폐회로가 두 개였지만 결국 그것들이 선형결합, 선형대수로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한 식 하나로 이와 같은 식 하나 만들어지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로 만들어진 식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잠시 돌이켜 생각하면 y1 프라임은 ay 더하기 r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이꼴 ax 더하기 b와 같은 유형의 1차 함수식 같이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달랑 하나의 선형대수식으로 만들어지는 J1 프라임은 AJ 더하기 B, G와 같이 나타내는 꼴로 나타내지고 이 모습은 Y1 프라임 더하기 PY는 R 같은 우리 일개선형 상미분 방식 비제차의 유형 함수 유형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 하면 Y는 뭐니? 이라는 걸 배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J는 뭐니? 이걸 배울 건데 이를 알고 싶을 텐데 이때 우리 산수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General Solution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에다가 particular solution 합한 거다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를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와 같은 식으로 J를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J는 그러니까 J 프라임은 AJ 더하기 G라고 했지만 여기서 J는 호모지니스 솔루션 JH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JH는 뭐라고 그랬냐면 E의 람다 1t 더하기 b A, B를 쓰지 말고 C1 우리가 앞서 쓰던 것처럼 C1, C2 이런 걸 쓰고 싶은데 C1, C2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이거에 E의 람다 2t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이 지금 벡터가 있으니까 벡터 1, 벡터 2와 같은 그러니까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와 같은 그런 값을 채워넣은 그러니까 다차원이니까입니다. 1차원이 아니고 1차원이면 우리 그냥 y1 h는 c1의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2의 람다 2t 이렇게 산수하던 것처럼 지금 나타내기를 이렇게 벡터 꼴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우리가 이 위에서 나타낸 요 A 행렬이라고 하는 게 이게 A입니다. 그죠? 이게 AJ, 이게 G 이렇게 했으니까 A 행렬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 1.6에 1.2와 같은 이런
행렬 A가 있다 했을 때 이거의 아이겐 밸류는 람다 1, 람다 2는 어떻게 구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벡터 x1, x2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 교수님이 이런 얘기 2112 이 상황을 보고서 설명했는데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 안에 4 같은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리가 같으니까요. 그렇게 상수를 하면 마이너스 4 빼기 람다 4 1.6 1.2 빼기 람다의 디터미넌트를 상수를 하면 요거는 요것들 곱하고 요거는 요것들 곱하는 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상수를 하면 람다 더하기 4 람다 빼기 1.2 빼기 4 곱하기 1.6 이걸 상수를 하면 지난 시간에 말미에 그 결과 답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상수를 해보면 람다 제성 빼기 4 빼기 2.8 람다 더하기 4.8죠. 빼기 4.8에 빼기 1.6이 4니까 4, 6, 24, 6.4 그죠? 를 상수하면 람다 제곱 더하기 2.8 람다 마이너스 11.인가요? 11.2 이걸 0. 그 같은 것에 의해서 람다가 산수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0.8이 되더라.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0.8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 계산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람다 1에 따라서 x1도 구할 끼고 그 x1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4 빼기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1.6에 1.2 빼기 2니까 0.8 마이너스 0.8 그죠? 이와 같은 것에 마이너스 2가 되나요? xy x1, x2라고 하면 이 x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4x2는 0이니까 x1하고 x2는 뭐 x2가 x1이 2일 때 x1은 1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1이 되는 그런 어떤 벡터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산수를 하면 좀 전에 나타난 것처럼 JH는 C1에 21 C1에 21에 2에 마이너스 2t와 같은 게 되고 또 C2에 이제 이 람다 2에 의해서 0.8 마이너스 0.8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0.8 상수했다 봅니다. 2에 마이너스 0.8t와 같은 것으로 JH를 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쉽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항에 R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Y 프라임 더하기 PY 이걸 R이 했을 때 R이 있으면 YP가 생긴다 그랬는데 YP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R에 따라서 구한다 그랬는데 지금 R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G인데 그죠? 10이니 4.8이냐 근데 상수잖아. 상수면 뭐겠습니까? K 뭐 1, K 2와 같이 K 또는 L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이런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값을 여기 원식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원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원식에 집어넣으면 뭐 이와 같은 산수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뭐 J가 i와 i1과 i2를 구성되는 J 펑션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 답 여기부터 y를 구하는데 y 호모지니스 솔루션하고 퍼티큘러 솔루션 합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두 값 그러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호모지니스와 이와 같은 퍼티큘러 그러니까 상수 값으로 구해지는 값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와 같이 i1은 전류 1은 전류 2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이 폐회로에서 시간이 흘렀을 때 i는 값이 어떻게 바뀝니까? 또 i 2번은 그 두 번째 회로에서는 커런트가 전류값이 어떻게 바뀝니까를 나타내는 식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따라서
왼쪽 폐회로에서는 3의 수렴하고 있고 오른쪽 폐회로에서는 0의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값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면 뭐 어떤 변동이 있다가 왼쪽에 폐회로에서는 I 값이 이렇게 3이라는 3옴에 쭉 수렴하고 있고 오른쪽 폐회로에서는 0에 쭉 수렴해집니다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수식이 이 수식이 뜻하는 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전류값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해석하는 즉 물리량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폐회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다면 폐회로 뭐 여러 개가 겹쳐져 있다든지 하면 이제 수식이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해지는 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계성 상면 방식으로 많이 봤던 기계적인 어떤 역학 개념을 보면 이와 같은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문제의 풀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압니다. 이미 2장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y1을 y라고 하고 y2를 y의 한번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식을 그러니까 y를 y1이라고 하고 y를 y1이라고 하고 y 한번 미분을 y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y1을 미분은 y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죠. 근데 y2의 미분은 뭡니까? y2의 미분은 그는 y1 미분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y2'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면 나머지 항을 다 오른쪽 넘기고 나고 m으로 나눠버리면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내면 이 수식 하나를 이계 선행상 미분 방식 하나를 1계 선행상 미분 방식 두 개로 지금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쪼개는 어떤 기법을 쓸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나타낸다 보면 아까 나타낸 것처럼 J 프라임은 AJ 더하기 G와 같은 이런 어떤 함수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G가 제로이니까 호모지니스죠. 그러니까 J 프라임 이퀄 AJ 이거 뭐 우리 답은 금세 구할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Y 1 프라임 더하기 AY 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이너스 AY 이퀄 제로 이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와 같은 수식은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y는 이 마이너스라면 y는 c에 e에 at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y1 프라임 이퀄 ay와 같은 꼬집인데 a가 이와 같은 매트릭스형이고 이 매트릭스 형태가 0, 1,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와 같은 항이고 그 다음에 y가 y1, y2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설명했으니 람다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 람다는 0 빼기 람다에 여기 마이너스 람다, 여기 마이너스 람다 이와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식이 되고 그 식은 또 산수를 하면 람다의 2차 방정식 람다 2차 방정식이니까 람다를 구할 수 있으면 되죠. 람다는 람다 1하고 람다 2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람다 1과 람다 2를 구하면 결국 거기에 따른 x1번, 람다 1에 따른 x1, 람다 2에 따른 x2 그 고유 벡터를 구하면 이와 같이 람다 1이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와 같이 만들죠. 그게 상응하는 x1, x2를 또 산수해서 2차원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y라고 하는 거는 그죠? c1의 x1의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x 벡터입니다. 2의 람다 2t와 같은 유형으로 y를 구할 수 있다. 그죠? y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냐 하면 y1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까 y1은 아까 y라고 했고 y2는 아까 y1의 미분이니까 y 미분이라는 거죠. 즉 속도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나타내면 잘 생각해보면 y는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 기계 헤징 시스템에서 Y는 우리가 변위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가 살짝 바뀌는 그래서 변위라고 하고 그들의 미분값은 y 프라임 이게 y고 y 프라임은 변위 그 위치의 시간 변하니까 뭐에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다루는 함수의 유형으로 이 2차 고개의 미분 방정식을 적의 미분 방식 형태로 나타내는데 선행대수로 나타내지만 그때의 변수값을 속도와 앞서는 뭐 변위만 이야기했는데 속도와 변위 두 개를 동시에 변위와 속도를 두 개 동시에 보는 변수값으로 치환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결과식에 이게 어떤 소용이 닿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내지는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각도로 우리가 뭔가 사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물을 생각할 때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머리 비상한 거잖아요. 비상한데 비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숫자 하나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쫙 풀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비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상태 변수라고 이름 붙여요. stat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state 상태 variable. 이 상태 variable 즉 상태 변수를 나타냄으로써 한꺼번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어떻게 개별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변이는 어떻게 바뀌고 속도는 어떻게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건 또다시 론스캔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면 론스캔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y1, y2 그러니까 다차원 공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잖아요. yn 있을 때 y1에 한번 미분 y2에 한번 미분 y3에yn에 한번 미분 이거 해서 y1에 n-한번 미분 이거 다 나타내는 게 론스캔 n 곱하기 n의 론스캔 그러니까 n개 승인 미분 상류 방식의 해법에 나타낼 때 y particular solution을 구할 때 인테그랄 y1에 대해서 론스캔 분의 론스캔 1 rdt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더하기 있으니까 수마 n이 1번부터 n부터 k가 되는 k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마 드셈 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론스캔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고스란히 쓰면 이게 선행대수로 구성되어진 y1의 함수 1차 미분 방식이죠. 비지차를 포함한 yn 그러니까 n개니까 n번 있으면 n개의 변수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단순히 y 꼴 ax 더하기 b와 같은 형태로 y1'은 ay 더하기 g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빨리 j라고 하는데 y의 제너럴 솔루션은 y의 호모지니스 더하기 y 퍼티큘러한 거 아니까 호모지니스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a가 어떻게 여기까지 있는 거 여기 호모지니스잖아요. a에서 람다가 구성되고 람다에 따라서 람다 i가 되고 x i의 아이겐 팩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팩터를 다 구해서 그걸 나타내면 이 yh라고 하는 거는 수마, 그죠? k가 1번부터 n번까지에 대해서 x k분의 2l 람다 kt가 된다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yp는 당연히 지금 론스캔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론스캔이 주어졌다 그러면 론스캔이 0이 아닐 때죠. 론스캔 분의 론스캔 k의 r 인티그럴 dt의 앞에 y k가 주어지는 그런 함수로 수마를 나타내며 k가 1번부터 n번에 대해서 다 하면 요 항과 요 항을 다 모으면 y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 대강은 어떤 의미냐 하면
뭐 간단합니다. 제차 선행상 미분 방식으로 일개 선행상 미분 방식을 하면 요컨대 기저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 y1부터 yn이라고 합시다. 그들을 다 모으면 호모지니스 솔루션인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이겁니다. y1 프라임 됐고 yay를 했을 때 그런 것처럼 해서 구하면요. y1부터 yn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벡터들이 주름 나야 되는데 이게 A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의 항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람다 k라는 걸 우리 생각했을 때 이 람다 kt라는 거를 보내는 거를 합한 것을 다 나타낸 거를 우리는 호모지니스 솔루션의 답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론스키안을 쓰면 yp도 그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죠. 이제 선수하면 제너럴 솔루션의 yg 제너럴 솔루션은 뭐다? y 호모지니스 더하기 y 파티큘러다. 그 말은 얘는 지금 같은 경우는 x의 k의 2의 람다 k가 되는 수마고, 그죠? 그래서 c가 k가 되어지고 더하기 뭐 요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ck 더하기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론스키안 k의 r의 dt가 되는 것들의 k가 1번부터 n까지 다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주 쌈박한 그 결과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뜻을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지난주 3장, 이번 주 4장에 거쳐서 고개 또는 고개의 경우를 선행대수로 저개로 만들어서 치환을 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서 문제풀이를 하면 선행대수로 문제풀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태 변수들을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독이 가능해집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변환에 관련된 공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